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이것 갖고 이제 얘기를 펼쳐서 그다음에 좀 그 다음 차시에는 가상현실 그것 갖고 이제 얘기해 가지고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인지 그걸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전공에 연결시켜서 어떻게 사고하고 대처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펼쳐 보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란 원래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시작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인공지능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커다란 변화는 상당 부분 여러 그와 같은 분야에서 파급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이란 여러분들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인간에서 어떤 고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지 그런 얘기들을 고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핵심 주제인데 이거 중에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기가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 중에 사회와 연관돼서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정말 그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요즘 코로나 그 사태를 겪고 나면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비대면 인간관계가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변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인간이 인간을 서로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때 설득력과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러는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상당히 친밀감과 신뢰도를 쌓아서 지금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로 작동된다고 이렇게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곧 개강할 것 같아서 한 주분만 촬영을 하고 가면 그 다음 주 되면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그 강의를 하라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그렇게 연장돼서 비대면 강의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로 이제 이행했다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아웃사이드이고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서론격인 그런 얘기들이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원래 그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가장 그 인간의 고와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디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지어 보이는 이 웃음이랄지 표정, 그 다음에 뭐 제스처 이러는 것들이 정말 전 과정 중에 전 시간 중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것이 또다시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재현하는 건 여러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재현이 되겠지만 그때 그 표정과 그다음에 마음의 상태,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재현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달 방식 중에 잠깐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가장 좋은 전달 방식은 바디 랭귀지인데 그걸 모든 걸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게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다시 재현한다는 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얼만큼 잘 전달할 것인지 그런 방법이 이제 그 문자의 발견이고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일회성을 갖다가 계속 축적하고 다음에 누가 봐도 그런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는데 바디 랭귀지에서 그와 같이 담고 있었던 표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달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도 마찬가지로 소리로 이렇게 그와 같이 전달했는데 그 소리 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 비대면보다는 그래도 대면이 훨씬 효과적인 사회였다. 이제 이렇게들 다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비대면 이와 같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대면의 관계로 이행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득권이랄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얼굴을 맞대고 모든 걸 전달할 수 있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의사랄지 그러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요즘에 들어서서 가장 그와 같이 핵심적인 건 그러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영상의 발달.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대면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 교육계에는 이 비대면 문제가 상당 부분 이슈화되고 이제 강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아웃사이더 얘기였는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갖고 좀 설명해 보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인공지능은 아티피컬 인텔리전스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이제 인간같이 사고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논리성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러는 것들이 작동되는데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화 됐을 때 그러는 것들이 다 작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러는 것들, 그러니까 AI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와 같은 위상을 점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해 체계를 상당히 강도 높게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제가 제일 그러니까 제가 깊이 있게 전문가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그와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토론토 대학에 이제 이 교수님들이 이걸 갖고 처음으로 연구한 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기술을 연구했는데 그 딥러닝의 핵심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초창기에 이 인공지능의 딥러닝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들은 너무 기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 이러는 것들이 전부 똑같이 인식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그와 같은 학습 효과가 늘어나면서 이러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한 이해 체계는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이것들이 전성시대를 이루었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것 중에 이제 제가 바둑은 이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바둑에서 저 바둑에 이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렇게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얼핏 보기로는 10에 136승인가 138승인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과 전술이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와 같이 사고력,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력이 저와 같은 인공지능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을 거다. 그래서 따라잡지 못할 거다. 그건 왜 그러느냐? 창의적인 그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정말 따라오지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것 중에 정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건 저 알파고라는 저러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바둑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바둑판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건 커제라는 중국의 이제 바둑의 최고수인데 이 바둑을 지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5판 됐는데 5판 다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돌은 한 판씩 이겼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이 이세돌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했고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제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사고는 물론 이제 그 인간의 그 같은 사고력을 훨씬 더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에 충격을 받았던 게 그와 같이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바둑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드러내면서 인간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보편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이제 점점 더 인간과 이제 비슷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갈 거고 실제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사이보그 일기인데 점점 더 발달하면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인종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인종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로 갈 거다. 이렇게 하면 저런 이제 그와 같은 인공지능을 그와 같이 탑재한 그런 로봇이 등장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인간이고 누가 AI인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종족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그런 이제 기술의 성장 속도를 보면 초창기에 그러니까 1956년 정도에는 AI 개념을 갖다가 겨우 정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별 관심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인간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건 저는 20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이제 되고 그래서 2011년에 왓슨 제퍼디 쇼 거기에서 우승했다는 이거 딴 얘기가 아니고 퀴즈 대회인데요. 여기에서 AI가 인간의 최고의 퀴즈 대회에 잘하는 그러니까 모든 거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그런 것까지 이해해가지고 정말로 뛰어난 인간들과 그와 같이 대립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와 같이 결승전을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 충고를 받았고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는 제가 설명했듯이 알파고의 바둑 우승 이제는 뭐 알파 제로에 등장했는데 이거는 이세돌이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2점을 갖다가 이세돌이 깔고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1대1로 해서는 안 되고
두 점은 그냥 그 두 점을 깔고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러서 요즘에는 이제 바둑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렇게 바둑을 배웠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가고 알파고나 이런 걸 통해서 그같이 바둑을 배우는 이런 시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은 발전할 거고 2030년에 가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 기술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고 이 모든 인간들은 여기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판단과 결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노년층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한다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구한다거나 지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AI에 의해서 구하지 물어보고 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AI가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장악해가지고 그 다음 사회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이게 재미있게 이제 그같이 봤는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초창기에는 대각선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이게 대각선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2012년에 들어서서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했는데 그 인식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거였고 이게 이제 2012년에 들어서서 개와 고양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이 개인지 어떤 게 고양이인지 몰랐는데 이거를 놓고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유튜버 약 1000만 개에 해당되는 비디오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그 AI가 그걸 인지해 가지고 이것이 고양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놀랄만한 그런 성과였고 이때로부터 개와 고양이도 구분 못하는 그와 같은 AI가 이제는 사람들도 인식하고 고양이도 인식하는 그래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속도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한 얼굴의 변화 과정입니다. 그냥 2014년 보면 저렇게 흐릿한 그와 같은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점점 더 발전해서 2016년, 2017년 이렇게 이르면 상당히 정확한 그와 같은 것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2018년이 되면 완벽하게 사람의 그런 주름이랄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점점 더 쌓여지면서 이제 이런 인식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와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저 여자분의 사진을 보고서 저 부분이 진짜로 그게 화가 난 건 아니고 슬픈 표정이 아닐까 이랬는데 실제로는 슬픈 게 아니고 저게 슬픈 거고 저는 처음엔 저게 놀라운 표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놀라운 표정이 아니고 슬픈 표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짚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른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모습인데 저 화난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분석해내고 그러니까 앵거 그 부분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화난 표정이다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이제 감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이해한다 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정 부분 상당 중요한 변화를 과 같이 의미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기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상당 부분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적용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은 대부분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건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걸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계속 학습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한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지식을 알은 다음에 적용을 시키는데 이 부분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2017년에는 약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걸 인지시키는데 3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에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러는 것들을 알아보고 인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2019년 7월에 걸리면 그 3시간 걸렸다는 그와 같은 그 학습이 8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속도의 빠른 판단력과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뛰어나게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는 인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연산작용이랄지 이러는 것들을 해서 판단력을 더 빨리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인간은 어떤 판단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미를 추적한다거나 이럴 때 인공지능에 의뢰하거나 인공지능에 기대어서 판단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사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사회는 바로 이런 인공지능이 바로 바탕이 되고, 이런 활발한 이 인공지능의 변화 과정에 따라 인간의 행동과 인간 관계,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인간의,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수단,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산 수단,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성장하면 여러분 나이대에 그렇게 사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변화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감지했던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 있고, 저 옛날엔 늦었는데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사회로 점점 이행해서, 반대급부로 그 행복과 그다음에 이제 그 돈 버는 방법 이런 데에서는 수월성과 그런 용이성 이런 것들이 증가됐지만, 결과적으로 반대급부로는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 그러니까 불안,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인공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에 적용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자리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려하듯이 그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지고 인공지능들이 다 대체될 거다.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부분에서 할 부분과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꾸준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너갈 때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돼서 거기에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정말로 그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는 그렇게 이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점점 더 암울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들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살펴볼 거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사례, 이제 그냥 어떻게 이제 이 인공지능들이 지금도 이 사회에서 이용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나,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와 같이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건 이제 인공지능의 그 사례,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그 해봤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 중에 챗봇 이 다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 김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요즘에 노인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이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사회인데, 이 노인들이 그 말할 수 있는, 말하고 그다음에 치매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그와 같이 이제 적용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노인들을 보조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있게 느꼈던 건, 30분간 이상 그 노인분이 아무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5시간 동안 또 움직임이 없으면 이걸 보호자나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에 자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런 상태를 바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안심된,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적용하고, 영어 보조교사 이제 인공지능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학생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 회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이 1단계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 학습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아직은 이제 초창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제조업에서 적용 사례를 찾아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그 이거 뭐 센서를 작동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와 같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감지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와 같이 감지해 가지고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는데, 이렇게 통해서 약 1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AI가 그와 같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농업 부분인데, 이제 그 플랜트 큐브라고 그래가지고 작물을 이제 환경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제어해가지고 인공지능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물을 주어야 할 시간, 그 다음에 생산량, 작물 어떤 거, 그 다음에 팔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지능화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축적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같이 생산하게 되는데, 연 최대
13, 13회 생산이 가능한 그런 컨테이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귤 같은 것도 제주도에 생산돼서 조선시대는 임금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만.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과 여름 뭐 그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러는 것들은 바로 저와 같은 인공지능이 작동되면서 현재 적용되는 사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치안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불법 촬영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CCTV 이런 것들이 잘 작동돼서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 범죄자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에 식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방식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집에서도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냉장고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시켜 가지고 그 식물의 성장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체크하고 하는 시대로 그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또 이렇게 작동시켜 가지고 풍향과 풍속, 습도 이런 것도 그와 같이 하고 카메라로 다 촬영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농장에 그와 같은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거 중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그 감시 사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감시하고 있는데 정말 저렇게 우리 모든 부분,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다. 이제 이러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감시 기능이 어떻게 이제 작동될까? 이럴 때 전 고 같은 세계 피플층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고, 이거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저게 아놀드고 저게 누구고 하는 것들을 다 감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감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응용 사례, 적용 사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수업할 때는 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이제 고민하고 찾아봐서 그러는 것들을 발표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적용 사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이러한 모든 사람의 특성 이러는 것들을 다 파악해낼 수 있다면 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감시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고 이러는 것들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이용되는 부분들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러는 것 중에 이제 읽고서 막 웃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도 이제 강의평가 대상자인데 되게 강의평가를 해보면 기존에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아주 박하게 나와서 저도 이제 그 내년에 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 위기감을 갖고 이제 강의하는 중인데, 제일 놀라운 건 이 강의 평가 얘기하는 방식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와 평가하는 방식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틀어놓고 강의실에서 보면 그 강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표정이 어떤지 다 읽어내면 그 교수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강의 평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평가를 그걸 통해 갖고 자기 성적을 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 번에 다 하고 같이 저런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정말 완벽한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강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강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해하는, 이 인공지능 중에서 제일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감시 뭐 이렇게 이런 부분만 인식했는데 실제로 이 구글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 이걸 전기료, 그 다음에 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그와 같이 전략할 건지 이런 걸 인공지능에 물어봐 갖고 해결하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 인공지능에다가 이걸 입력시키고 학습시킨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했더니 약 전기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40%의 그런 돈들을 절약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구현되는 그런 오감을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만이 오감을 갖다 구현하고 인간만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인공지능이 5개의 촉감, 5개의 감각 이러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주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제 제본 시각의 이제 그 부분인데, 저렇게 이제 인간이 저런 모습을 이렇게 탁 던져주고 인공지능한테 이 부분을 갖다 그와 같이 완성시켜봐라.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그와 같이 명을 내리니까, 입력 명령을 주니까 저런 방식으로, 저게 바위와 같은 저런 방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시각을 그와 같이 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그 상당 부분 그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설명해 보면 이제 미각까지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갈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 햄버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2018년에서 무인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4.3m 되는 인공지능이 거기에서 로봇이 20개가 작동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350개 센서가 작동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주문하면 저런 방식으로 고가지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1차 시에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뒷부분에 이어서